최근 세계적 사태에 대해 한 네티즌이 깨달은 것이라는데 시사 멘터리가 좀 각색했습니다. 미국 생각보다 허술하다. 설마 미국도 다른 나라처럼 진단도 느리고 의료용품이 없어서 저럴 줄은 몰랐죠. 유럽 생각보다 훨씬 허술하고 뭐뭐하다. 축제 피크닉에 근데 지들이 아직도 최고라고 자뻑까지 남아있어요. 일본 생각보다 훨씬 뭐뭐다. 야, 일본 이렇게까지 수준이 떨어졌던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나라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한 거야?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에는 일본 뉴스 하나하나가 배꼽 빠지는 회의 토픽입니다. 중국 생각보다 훨씬 얼굴이 두껍다. 두껍다고 생각했었는데 몇 배 더 두껍습니다. 베트남 생각보다 훨씬 근자감이 있다. 중국하고 일본의 안 좋은 모습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내가 날 그렇게까지 좋아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월드컵 예선 때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승점 3점씩 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일본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탑7. 먼저 일본의 온라인 계약이 이슈였죠. 한국 교사만 출석, 일본 학생들만 출석. 온라인 계약인데 학생들은 모두 교실에 모아두고 선생만 온라인으로 화면에 출연하는 것도 해외 토픽감이었습니다. 뭐 저것도 그냥 USB 꽂은 거 아닌가? 그런데 저렇게 된 과정을 한 네티즌이 유출을 해봤습니다. 계약을 못함, 온라인 수업의 필요성은 인지함. 그러나 아날로그의 나라인 일본은 가정에 가능한 단말기나 인프라가 부족, 신속 대처도 불가능. 윗선에서는 한국도 한다니까 계속 온라인 하라고 무리한 요구. 공무원들은 해야만 함. 그래서 머리에 입력합니다. 계약한다, 온라인 수업을 한다, 격리한다. 그렇지만 일본이기 때문에 산출된 결과는 선생이 혼자 격리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뭐 이렇다는데 일본 후생성이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본인들 또 이러는 거 아닌가 엄청 기대가 된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 신박하다. 드라이브 스루도 사람들은 줄 세워두고 간호사가 차 타고 콧구멍 쑤시면서 다니면 되겠네. 그런데 요즘 일본 상태 보면 진짜 이럴지도 모르겠네요. 얘기 나온 김에 일본의 드라이브 스루 일본 정부 일본 방송 이랬다 저랬다 좀 하지 좀 마가 두 번째입니다. 17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드라이브 스루의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일본 후생노동성은 각 도도부연의 자체 판단으로 테스트 장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드라이브 스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 전에 한 방송에서 어떤 여자가 한국의 검사 방식은 의사들이 철저한 조치를 하고 하는데도 한국은 위험하다고 했다가 독일에서 한국을 따라하니 똑같은 여자가 독일은 또 안전하다고 하고 그러다가 후생성은 한국을 딱 꼬집어 얘기하진 않았지만 의사가 직접 테스트를 하지 않으니 위험하다고 황당한 소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도입하면서 한 얘기도 웃깁니다. 질문, 장점이 많은 드라이브 스루 검사 일본에서는 왜 도입이 늦어진 겁니까? 후생성 관계자가 대답합니다.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방어 대책이 불충분해 보였다. 이후 미국이 방어 대책을 충분히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보여 도입하게 되었다. 아니 한국 대책이 그래 보였으면 보완해서 하면 되지. 방역 대책이라 봐야 방호복, 클린룸 이런 건데 이제 와서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일본이 이렇게 테스트 숫자도 적고 늦었던 이유는 테스트 능력, 인프라 자체가 한국에 비하면 후진국이라고 인정한 일본 전문가도 있었죠. 그리고 일본 방송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기자가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한국은 일본과 달리 상점들이 문을 닫은 곳도 없고 예전만큼 혼잡하지는 않지만 서울도 거의 평소 때와 같이 생활한다. 최근 판정자도 20명대로 급감해서 일본처럼 의료 붕괴니 뭐니 그런 소리도 없고 테스트 수도 여유가 있어서 핀란드의 테스트 의뢰까지 처리해준 상황을 얘기해줍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일본의 전문가들도 검사를 따라잡지 못하면 한국에 도움을 받자는 전문가도 꽤 계십니다. 그러자 시간이 다 됐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자가 황급히 대화를 끊는데요. 이 방송은 그 여자 의사라는 사람이 한국 드라이브 스루에 황당한 트집을 잡았던 그 방송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싫다던 한국 방식 워킹 스루 무단 모방이 세 번째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드라이브 스루에 이어 일부 병원은 워킹 스루도 따라한다고 인증했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일본에 설치된 부스입니다. 한국이 원조인 양방향 워킹 스루입니다. 일본이 따라한 것과 거의 같은데요. 화학, 전자, 에너지 분야에서 필수 장비인 글로브박스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1위인 고려기현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시연한 지 8일 만에 미국에서 10대를 수입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필리핀, 카타르 주문 제품도 제작 중이며 50여 개 국가 수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부스 안에 있는 검사자는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양압, 음압 기술을 적용해 양압은 부스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높여 침투를 막고 음압은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낮춰 외부 유출을 막는다는 고유 기술 덕분이라고 합니다.
타국에서 제품을 모방할 수 있어 상표 등록을 마쳤고 특허 우선 심사제도 신청, 특허 청량도 이미 실무진을 직접 만나 신속한 특허 심사를 약속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그냥 모방한 것 아니냐, 사진에 양압장치도 보이지 않는데 부실해 보인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베가 골판지 사랑하는 이유가 네 번째입니다. 현재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은 일정 간격으로 놓여있는 골판지로 가득합니다. 이곳을 통해 귀국한 일본인들은 테스트를 하고 음성을 받아야 골판지 격리시설을 탈출할 수 있는데 하루 이틀은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그 시간 동안 공항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요? 크루즈선에서도 못 내리게 하더니 또 이러네요. 그것도 골판지에. 참고로 한국은 공항에서 즉시 별도 시설이나 병원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일본은 이미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골판지 침대를 쓴다고 해서 세계에 큰 웃음을 준 바 있고 작년 태풍 피해 때도 골판지로 이재민을 수용해서 안습함을 안겨주고 한국의 쾌적한 이재민 시설과 비교되어 태풍 피해 일본인들을 한 번 더 멘붕 오게 했었죠. 그런데 아베가 저렇게 골판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베 신조 총리의 형으로 알려진 아베 히로노부가 2012년부터 각종 골판지 원지, 골판지 제품 판매, 수출입, 외국 간 거래를 주로 맡아 추진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의 사장이라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베가 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끝나지 않는 아베 마스크의 전설입니다. 일본이 5,200억을 투입해서 가구당 2매씩 우리나라에서라면 쳐다도 안 볼 1000마스크를 보내준다고 한 지가 2주가 넘은 것 같은데 아직 구경도 못한 사람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받아보니 너무 작고 세탁을 하면 줄어들고 찜통에 넣고 소독했더니 녹아 없어져 버리거나 재질이 무슨 거지같이 허술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항의가 쇄도하자 후생성의 답변들이 걸작입니다. 후생성은 첫 마스크를 배포하며 친절하게 마스크 세탁법 동영상까지 올려 일본인들을 기초까지 교육해주었던 친절한 곳인데요. 일본 후생성은 첫 마스크가 작다, 어른용인가라는 항의성 질문에 배포하는 첫 마스크는 세로 9.5cm, 가로 13.5cm로 C판 어른용으로 입과 코를 덮기에 충분한 크기라고 생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귀를 연결하는 고무줄이 끊어지면 테이프 끈 등으로 묶어서 쓰면 된다고 다시 한번 친절한 답변을 덧붙였습니다. 이야, 이건 음식이 싱겁다면 소금을 넣으면 된다급의 답변이군요. 그런데 아베 총리는 얼굴이 큰 것일까요? 마스크가 작은 것일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한편 일본 뉴스포스트 7에서 일본인 199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베 마스크를 쓰겠다고 응답한 이들은 24.1%, 쓰지 않겠다는 응답은 75.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넘버 6. 의료인 차별하는 일본. 최근 일본 후생성 트윗입니다. 치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종사자의 아이들이 보육원 통원을 거절당했다, 의료종사자가 택시 승차를 거절당했다 같은 매정한 사례들이 많은데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들은 위생점검을 충분히 한 후 국민을 위한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의료종사자를 대하는 것을 삼가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으니 괴롭히지 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본인들이 의료인들은 감염에 많이 노출된 환경이니까 자기들도 옮을까봐 저러는 거라는데 참 충격입니다. 최근 사태로 유럽에서 아시아인들을, 중국에서 아프리카인 등 외국인에 대해 저러는 것은 봤지만 자국인, 그것도 아무리 직업이라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인들에게 저러는 행위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은데 오죽하면 일본 방송에서도 다루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기타 하리마라는 병원 직원들의 승차를 거부한다는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그 외에도 병원 직원인 것을 알고 이 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해버렸다던가 했다는데요. 원내에서 판정자가 나온 다른 병원은 병원 직원의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등원시키지도 말고 졸업식도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병원 부원장은 직원들의 심리 케어에 대해서도 신경 쓸 계획이라고 하네요. 힘드시겠어요? 아무리 일본인이지만 힘들어도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료인들이 많을 텐데 정말 사기가 떨어지겠습니다. 일본의 저런 괴롭힘 문화도 문제이다라고 하는데 수십 년 전 우리나라에 이지메라는 말이 처음 들어왔을 때 문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그런 일에서 자유롭지 않고 그런 일들이 존재하니까 집단 괴롭힘이라는 단어도 정착되었겠죠. 우리도 반성합시다. 그리고 정말 힘드실 텐데 헌신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인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번 달 일본 뉴스인데 무분별하게 한국처럼 테스트를 많이 하면 의료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으니 테스트를 중지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개인 의사도 아니고 일본의 무려 의사협회에서 공식 성명을 낸 것이죠. 와우. 앞의 상황은 무지에서 비롯된 공포로 일반 일본인들이
일본 시스템을 못 믿고 좀 그렇다고 생각 들었습니다만, 일반인들을 전문 지식과 행동 양식으로 지도를 해야 할 의료인 단체까지 이럴 정도이면 무지를 넘어서 뭘 할까? 말이 안 나오네요. 일본도 같은 의사인데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런 것도 없나요? 의료붕괴라는 말을 일본은 많이 쓰고 엄청 두려워하던데, 일본과 병상수 등은 비슷한 한국에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역시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게 헌신적인 의료인들과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네요. 7번째, 손드는 사람만 110만원 준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어제 그동안 긴급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에게 30만원을 준다 했다가 아베 총리가 전날 전 국민에게 10만원을 준다고 바꾼 것을 또 바꿔서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고 희망자, 곧 지원자에게만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아베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자민당 내부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에 이어 퇴진설까지 놔두는 가운데 현재 아베 입지가 극명하게 나오는 장면인데, 모두 주는 것을 연립내각인 공명당에서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자 물러선 것이고, 또 자민당 내에서는 전에 총리도 했었던 아소다로가 더 영향력이 있다는 설을 하나 증명한 셈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소다로가 손을 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자기 돈도 아니면서 국민을 아래로 보는 표현이고, 자기는 금수저 출신이어서 저러는 것이며, 근본 지원금의 취지가 경제 소비 활성화가 아니고 진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취지라고 정부는 얘기하면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 극빈층은 신청도 못할 수 있고 남의 시선 등 심리적 장애물 등 사회적 분단을 일으키고 지출만 줄이려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아날로그 사회인 일본이 2008년에 금융위기 당시 했었던 정액 급부금 사무 절차를 기억해보면, 먼저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야 해당인 앞으로 신청서가 송부됩니다. 두 번째,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제출합니다. 우편이나 관공서 창구로. 세 번째, 신청서 내용에 따라 은행이나 관공서 창구에서 지불을 합니다. 이런 식이면 마스크 2장도 한 달 넘게 배포하는데 어느 세월에 할 것이냐? 이것도 배포 비용이 마스크처럼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활성화가 아니고 극빈자를 구하려는 취지라면 화재 현장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만 구한다는 건가요? 살려달라고 할 기력도, 의지도, 정보도 없는 사람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 몰라서 신청서를 못 쓰는 사람들은 버리고 가는 건가요? 그래서 일본의 전직 후생 노동부 장관이자 도쿄 도지사였던 마스조의 요이치는 아베와 아소다로는 세습 금수저라서 부자이고 건강한 사람만 알고 있으니 저러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고, 오늘 일본에는 온통 저 얘기로 가득합니다. 미국은 100만 불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70% 소득으로 잘라서 줄 것이냐, 모두 줄 것이냐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든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실행되길 바랍니다.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일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고 놀랍니다만, 우리는 일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저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처럼 저렇게 하기도 너무 힘이 드니까요. 오늘 7일 이스나마나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을 가리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챔피언이다라는 칭찬을 날렸는데요. 참고로 이 WHO 사무총장이 어제 6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나서서 전 세계 정상들에게 대한민국의 포괄적인 바이러스 대응 방식을 좀 알려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조 발언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WHO에서 중국이랑 일본에서 돈 받아서 아주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일본 아베 정부한테서 100억 정도 받고 요코하마 항해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그 크루즈 여객선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을 일본이 아니라 여객선이라고 따로 표시할 정도로 일본 아베 정부한테 손바닥 비벼대는 바람에 WHO는 있으나 마나라며 그동안 욕 바가지로 먹어왔는데, 돈은 중국이나 일본한테 받아먹고서 기조 연설을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하게 됐으니, 참 WHO라는 조직이 어쩌다 이렇게 있으나마나한 기구가 됐는지, 정말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면 세계보건기구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아주 실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194개 나라들이 참석하는 세계보건총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 연설을 하신다니 이번 바이러스 문제로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대한민국 한류 열풍이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한다고 외신에서 먼저 알아주며 보도해주고 있으니 그게 또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건지,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뭐냐, 우리나라 의료진들이나 자원봉사자들, 지방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이렇게 뚱딴지 같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지난 80여일간 중국인들 입국 금지 안 한다며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댔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의료진들이나 방역기구 같은 게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나? 그때도 의료진들이나 조직 같은 거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도 문재인 정부를 물고 뜯고 늘어지기만 하더니 지금은 또 중국인들 입국 금지도 안 하고 대구나 지방 도시들을 봉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WHO 사무총장도 대한민국은 챔피언이다라고 칭찬하는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부는 한 일이 없다, 숟가락만 올려서 쇼하고 있다. 참, 이러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지금 유럽 상황이 어떠냐면, 유럽에서는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보면 말 꺼내기 비참할 정도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럼 유럽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현지 시간으로 어제 6일 오후 6시 30분 기준으로 유럽에서 발생된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65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 중에 나라별로 보면 스페인에서는 5일 하루 만에 3,386명이나 증가한 13만 5,03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만에 3,599명이 늘어난 13만 2,547명으로 집계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10만 1,214명, 하루 만에 1,091명이 증가했고, 프랑스에서는 9만 8,010명, 프랑스는 무려 하루 만에 5,171명이 증가했고, 영국에서는 5만 1,608명, 영국에서도 하루 만에 3,802명이 증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2만 1,652명, 하루 만에 552명이 늘어났고요. 벨기에에서는 2만 814명, 하루 만에 1,123명 증가, 네덜란드에서는 18,803명, 하루 만에 952명 증가, 오스트리아는 12,280명, 하루 동안 229명 증가, 포르투갈은 11,730명, 하루 만에 452명 증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몇 명이나 늘어났냐면 47명입니다. 47명. 이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랑 유럽 상황은 비교를 할 만한 비슷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 사망자를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많이 심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유럽에서 사망한 누적 사망자 수는 5만 2천 명 선을 넘어서는데, 이탈리아가 16,523명으로 어제보다 636명이 증가했고, 스페인에서는 사망자가 어제보다 528명이 늘어난 13,169명, 프랑스는 사망자가 8,911명인데 어제 하루 동안 833명이 늘어났습니다. 영국은 5,373명, 하루 동안 439명 증가, 네덜란드는 1,867명, 하루 동안 101명 증가, 벨기에는 1,632명, 어제 하루 동안만 185명 증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좀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가고 싶다는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1,622명이 사망했고, 어제 하루 동안 38명 사망자가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잘해도 보통 잘 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수치나 그래프만 딱 봐도 괜히 WHO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을 향해 챔피언이라고 칭찬하는 상황이 그냥 아부좀에서 기부금이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를 배워야 한다며 그동안 일본 아베 정부처럼 소극적인 대응을 하던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 특히나 집단 면역으로 이길 수 있다던 스웨덴에서도 인구 1,000만 명 중에서 감염자가 무려 7,000명을 넘어서더니 사망자도 400명대로 증가하게 되니까 이제 와서 정신을 차렸는지 앞으로는 이동 제한이나 휴교령 같은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유럽이라는 나라들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좀 잘 사는 나라 같아 보이니까 일본 아베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서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근데 일본이 뉴욕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리니까 그제서야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배워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 스웨덴이나 영국은 집단 면역을 실험하는 방침을 정했을 때부터 이미 일본처럼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거든요. 참고로 집단 면역이라는 게 뭐냐면 인구의 60% 이상이 걸리면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생긴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스웨덴에서는 집단 면역을 실험해보겠다고 바이러스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었다가 인구 1000만 명 중에서 무려 7000명이 감염돼 버렸으니, 거기다 또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있었으니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진짜 일본보다 더 심각해질 상황이 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인구 60%가 감염돼 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스웨덴이나 영국 경제는 완전 폭망하는 거 아닙니까? 폭망. 어쨌든 유럽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져 버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진단키트가 곽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탈리아나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스위스,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태국, 브라질 등 세계 121개 나라들이 진단키트 좀 보내달라고 주문을 넣고 있고, 10개 나라들은 우리나라 정부에게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또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물품들이 그냥 진단키트만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사재기 열풍이 불어서 한국산 생필품, 쌀이나 손소독제, 휴지, 라면, 냉동 만두, 피자, 심지어 햇반 이런 것도 엄청나게 주문량이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41.6%가 증가를 했는데, 국가별로 따져보면 중국 63.2%, 일본 76.3%, 미국 20.3%가 늘어났고, 그리고 냉동만두나 햇반, 냉동피자 같은 건 작년 대비 수출량의 2배가 늘고, 손소독제는 얼마나 많이 팔렸으면 지난 3월에 팔린 물량이 한 달 만에 작년 수출액의 무려 7배가 늘어났을 만큼 엄청 팔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치 수출액도 19% 증가, 농식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5.8% 증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반대로 우리나라로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 입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400만 원 정도 병원비로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4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게다가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8%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미국 전체 인구 3억 3천만 명 중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보는 약 8% 정도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인구 3억 3천 중에 의료보험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 8%면 2,6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럼 미국 상황은 정말 생각하기도 무서운 끔찍한 경제공황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미국이나 유럽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 가격이 이미 폭등해버린 상황이고, 한국에 나와 있던 미국 영주권자들이나 유학생들은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다고 어떻게 더 하루라도 머물 수 있냐며 문의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정말 잘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생각만 해도 부러울 정도로 선진국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여 끝까지 찾아내서 치료해주고 달랑 4만 원만 받는 우리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